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빚내서 빚 갚는 서민들, 이 나라 어쩌나.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제 귀국을 했죠. 이 아세안 지역을 둘러보고 특히 또 베트남 지역에서 또 많은 토론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참 이 대한민국 상황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베트남에서 느꼈던 것은 서민들의 먹거리가 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쌀국수 한 그릇을 이제 그 나라 돈으로는 25,000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250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50원이면은 충분히 그 대학생들이라든지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나라가 최대한 그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라는 것이 보게 되면은 뭐 공산주의다, 뭐 민주주의다, 뭐 이게 사실 기득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인데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유리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 원래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본래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라든지 또는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악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서민들을 위하지 않고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것이 많이 좀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나라 자체가 지금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참 제가 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제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서민들은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 3년, 전염병 3년 동안 거의 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온 그러한 서민들인데, 그 속에서 기득권자들은 재산을 불렸죠.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자기들은 재산을 불려오는 거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또 희망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또 급격한 금리 인상에다가 전쟁 위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더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서민경제가 완전히 빨간불이다. 전기, 가스의 물가지수가 30%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하위 40%, 연료비 증가율이 20% 넘고 서민층은 더 큰 부담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네,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서민층, 뭐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서민들은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또 이제 물가 지수를 정부가 올리고 또 이걸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고 이런 COG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을 진정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또 그 정치인이 나와봤자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대통령도 자살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집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 선택 남성은 중태다. 이 한국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 보면서 한국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한국이 지금 심각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이 해결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 4번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차량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네, 피해 신고 고소는 안 했다. 이게 사실 일반 서민들은 고소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사실 경찰서 가면 일반 서민들 뭐 이거 뭐 신경이나 씁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경찰들 요즘에 비리 일어나는 거 보세요. 검수 안박이다 하면서 경찰권을 강화시키지만 경찰은 부패되고 있다라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고, 다 겪는 것을 보면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고통 겪는 것은 다 서민들인데 이 서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임계점이 다다르지 않았을까, 다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여성 건물 옥상에서 투신, 길 가던 80대 여성을 덮쳐 모두 중상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정치권이나 종교, 교육, 사회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당국은 문제 없다지만 제2금융권 연체율이 어쩌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연체율이 심각한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경고한 겁니다. 이거는 은행도 같이 멀어진다. 은행이 이자 잔치한다고 좋아하고 현금 부자들이 이자 잔치한다고 좋아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이렇게 다시 나온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불어나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 카드사 연체율은 3, 4년 내 최고다.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금융권 대출 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 부채의 양적 증가도 심각하지만 질적 악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빚내서 빚 갚는 이 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심상치 않은 은행 연체율, 가계 자영업자들은 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봐도 나올 수 있는 답은 오직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중대한 여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요. 그놈이 다 그놈들이고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 시대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